저번 시간까지 이제 우리가 어떤 행렬이 주어졌을 때 그 행렬의 고유값을 구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A라는 행렬이 만약에 뭐 A, B, C, D 이렇게 주어졌을 때 그것을 통해서 람다랑 X라는 고유 벡터를 구한 것까지, 고유값, 고유 벡터 구하는 것까지 했어요. 근데 이게 실제로 어떻게 우리의 연립 ODE 구하는 데 도움이 되냐? 그걸 이제 지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연립 ODE 문제가 있을 거고 고유값, 고유 벡터를 구해서 결국에 연립 ODE를 풀 거예요. 이런 전략으로 갈 건데 이게 어떻게 좀 연관이 되고 전체적인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이건 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룰 연립 ODE는 그러니까 실제로 일상에 존재하는 연립 ODE는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우리 좀 특정한 연립 ODE만 다룰 거예요. 공학수학에서는. 그래서 일개, 선형, 그 다음에 일개, 선형, OD, 일개, 선형, OD, 연립 OD. 일개, 선형, 연립 OD만 다룰 건데 자 이게 다 의미가 있어요. 일단 일개라고 하면 가장 많이 미분한 텀이 하나라는 거고 그 다음에 OD부터 가요. OD라고 하면 변수가 하나라는 거죠. T라는 변수에 대해서만 움직이는 함수를 우리가 다루는 거고 그다음 뭐 연립이니까 당연히 Y1하고 Y2가 있을 거고 선형이라고 하면 이제 어떤 의미를 갖냐면 이게 AY1 더하기 BY2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 선형합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Y1하고 Y2가 어떤 상수의 곱에 의해서 합해졌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선형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연립식이니까 뭐 CY1 더하기 DY2 이런 식으로 만약에 문제에서 주어진다면 이거 이제 우리는 얘를 일개선형 연립 OD라고 할 수 있고 어 우리가 선형이 아니게 하려면 여기 뭐 이렇게 제곱을 한다든지 세제곱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제 선형이 아니게 돼요. 근데 여기다 뭔가 더 추가 항이 붙을 수 있어요. 뭐 G1이라는 어떤 함수가 더 붙고 여기 이렇게 G2라는 게 더 붙을 수 있어요. 이게 만약에 붙어 있으면 우린 얘를 비제차라고 하는 거고 이쪽이 제차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제차 이쪽이 없으면 제차 그 다음에 이쪽이 있으면 아까처럼 뭔가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으면 우리는 그거를 비제차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거예요. 일개선형 연립 ODE를 풀 건데 그 중에서 우리는 제일 먼저 할 게 이제 제차 일개선형 제차 연립 ODE 그 다음에 일개선형 비제차 연립 ODE 이렇게 두 가지를 이제 우리가 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지금 당장 이번 시간에 할 것은 일개선형 제차 연립 ODE를 할 거고 다음 시간에 이제 비제차 할 건데 비제차에서도 풀이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예전에 그 2개 ODE 할 때 여기 기억나시나요, 여러분들? 비제차 2개 ODE에서 미정계수법하고 그다음에 매개변수법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거랑 똑같아요. 여기서도 미정계수법이랑 이제 매개변수법이라는 두 가지 방법을 배워서 결국에는 이제 y라는 일반 애를 구하는 것까지 해보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2개 ODE 했을 때랑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뭔가 비제차 비제차 OD 같은 경우는 제차 OD에서 뭔가 더 추가 작업을 해주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제차 해를 구하는 게 잘 되어 있으면 비제차에도 그냥 뭔가 거기다 더 플러스 알파라는 작업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비제차 해를 구해서 그냥 더해주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심지어 제차 OD도 우리가 했던 이 고유값하고 고유 벡터 구하는 이 과정에서 그냥 뭔가만 조금만 더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이 제일 잘 하셔야 되는 건 어떠한 행렬이 주어졌을 때 그 행렬의 고유값하고 고유 벡터를 바로바로 구하는 그게 그냥 기계적으로 자동적으로 되어야 하는 알겠죠? 그래서 일단 오늘 할 거는 이쪽 항이 없는 거 이쪽 항이 없이 그냥 제차 일개 제차 선형 OD를 해볼 거예요. 자, 우리는 일단은 제일 먼저 해줘야 되는 작업이 뭐냐면 얘를 하나의 행렬식으로 그러니까 행렬과 관련돼서 표현을 해줄 거예요. 얘는 그냥 따로따로 식이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y라는 것을 하나 정의를 해줄 거예요. y라는 벡터를 하나 정의해 줄 건데 얘는 y1하고 y2로 이렇게 이루어진 그냥 어떤 행렬인데 이게 이행 일렬짜리이기 때문에 그냥 벡터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y라는 걸 정의를 해주면 얘를 이 두 줄짜리를 우리는 좀 더 깔끔하게 적어줄 수 있어요. 얘를 우리는 이런 식으로 적어줄 수 있습니다. A, B, C, D, 그 다음에 Y 이런 식으로 해줄 수 있다는 게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여기가 Y1 프라임, Y2 프라임, 그 다음에 여기가 Y1, Y2 이렇게 해줄 수 있죠. 왜냐하면 이거 행렬 곱을 생각을 해보시면 이렇게 한 게 여기 위에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AY1 더하기 BY2 돼서 위에 거고 그 다음에 CY1 더하기 DY2 돼서 아래 거 되잖아요. 그래서 이 두 줄짜리를 이렇게 행렬로 좀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게 실제로 이런 것들이 좀 처음 하면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이거 이제 우리는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즉 문제가 이렇게 두 줄짜리로 나오면 여러분들이 그냥 바로 보시고 얘를 Y 벡터에는 A에다가 Y를 곱한 거다라고 이런 형태를 여러분들이 딱 바로 보이셔야 돼요. 즉 쉽게 말해서 여기 있는 이 A라는 행렬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되는 건데 그냥 눈에 보여요. 이거는 그냥 문제 보시면 그냥 눈만 조금만 크게 뜨시면 여기 A, B, C, D 요 개수값들만 그냥 이 A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A를 여러분들이 바로 찾으셔야 되는 얘는 우리 개수 행렬이라고 할 거예요. 얘를 개수 행렬 즉 개수 행렬을 문제에서 바로 빠르게 캐치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스텝으로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y를 구하기 위해서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개수 행렬의 고유값하고 고유 벡터를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저번 시간에 고유값 구하는 거랑 고유 벡터 구하는 그 연습을 많이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고유값하고 고유 벡터를 구하셨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아는 거는 이런 것들이 있죠. 일단 A라는 행렬 알고
그 다음에 고유값 알고, 그 다음에 고유 벡터를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우를 총 세 가지를 나눌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했던 이 고유값이 그러니까 실근이냐, 실근 두 개냐, 아니면 이중근이냐, 그냥 복수근이냐, 이렇게 두 가지 경우를 나눌 거고, 그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바로 여러분들 그냥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바로 y라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그 행렬,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y라는 벡터를 구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최종 목적은 뭐예요? 일반에 구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우리는 y1하고 y2를 구하는 게 우리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y1하고 y2를 이렇게 벡터로 만든 이 y라는 이 벡터를 안다면, 이 벡터를 만약에 안다면 결국에 y1, y2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걸만 안다면 여러분이 y 구할 수 있는데, 그걸 제가 좀 정리한 게 이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y 프라임은 라고 하고, 그다음 a를 통해서 고유값 람다를 구했는데, 이렇게 세 가지 경우를 나눠줄 거예요. 1번, 2번, 3번 이렇게 나눠줄 거고, 만약 첫 번째, 여러분 그냥 이건 솔직히 이제 다 증명해서 뭐 이렇게 좀 할 수는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증명을 좀 차근차근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좀 그 시험도 많이 다가왔고 했기 때문에 그냥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암기하는 걸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가자는 거예요. 람다 1, 람다 2 구한 다음에, 그다음에 여러분들 아까 고유값 각각의 람다에 대해서 고유값 구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실은 두 개면 이게 제일 쉬워요. 그럼 그냥 이렇게 쭉 적으면 끝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람다가 1이고 람다 2가 3이고, 그럼 그때 각각의 x랑 x1하고 x2 값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각각 고유 벡터 알잖아요. 쭉 적어주시면 끝이에요. 이거는 제가 문제를 풀어드릴게요. 그래서 이거 하시면 생각보다 진짜 단순하다는 걸 알 수 있고, 중근하고 복수근인 경우에는 이제 그 문제 풀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실근 두 개일 때 191번하고 192번이 실근 두 개인 경우에, 자 그래서 이거는 어, 여러분들 딱 이 문제를 보는 순간 y1 프라임은 마이너스 5y1 더하기 2y2, 그 다음에 y2 프라임은 2y1 마이너스 2y2, 이런 문제를 푸는 순간 그냥 여러분은 뒤로 돌아보지 않고 바로 이렇게 적어 주셔야 됩니다. 마이너스 5, 2 마이너스 2 y, 이런 식으로 바로 적어줘서 그 개수행렬을 여러분들이 바로 파악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작업이 개수행렬의 고유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저번 시간에 했던 거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5 마이너스 람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람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결국에는 람다 더하기 2 람다 더하기 5 마이너스 4 이기 때문에 람다 제곱 더하기 7 람다 더하기 6이 되겠죠? 0. 그래서 따라서 람다는 마이너스 1이나 마이너스 6이에요. 이렇게 서로 다른 실근 두 개가 나오기 때문에, 자 이거는 그냥 바로 여러분들 평상시 하신 대로 일단 고유 벡터 값까지 다 구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람다가 마이너스 1일 때, 람다가 마이너스 1인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앞에 곱해진 행렬이 다 1을 더해줘야겠죠. 여기 이번에는 여기 a라는 행렬에, 그러면 빼야 되니까 람다를 4 마이너스 4가 될 거고 2가 될 거고 2가 될 거고 마이너스 1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x1, x2 이렇게 된 게 0, 0이 되게끔 하는 x1, x2를 구해보시면 1하고 2가 되겠죠. 1, 2 넣으면 성립하잖아요. 그래서 람다가 마이너스 1일 때 1, 2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어야 되고, 구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람다가 마이너스 6이라면 앞에 곱해준 행렬은 여기다가 6을 더해야겠죠. 대각 쪽에다. 그러면 1, 2, 2, 그 다음에 6 더하면 4가 되겠죠. 그래서 x1, x2는 0, 0. 이거 만족하는 x 구해 본다면, 그러면 마이너스 2랑 1 정도라고 여러분들이 말씀할 수 있겠죠.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마이너스 2랑 1이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각각의 람다, 즉 람다 1 값, 람다 2 값 구했고, 그 다음에 x1 값 구했고, x2 값 구했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거대로 그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저 따라서 그냥 그대로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저기 있는 거 적어보면 c1, 그 다음에 x의 1, 2의 람다 1t 더하기 c2, x2, 2의 람다 2t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는 c1, x1 그냥 그대로 적어줘요. 1, 2, 2의 람다가 마이너스 t죠. 더하기 c2, 마이너스 2, 1, 2의 마이너스 6t. 이렇게 적어주시면 끝이에요. 그러면 뭔가 좀 안 된 느낌이잖아요. 왜냐면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행렬로 표현한 적이 없잖아요. 그 수학하면서 행렬 아무래도 다들 처음 배워보니까. 근데 이게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y라는 벡터가 결국엔 우리 정의가 y1, y2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y1, y2니까 그냥 위쪽만 쭉 읽어주시면 돼요. 즉 1행만 여러분들이 쭉 읽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y1은 뭐냐면 그냥 이 위쪽만 쭉 c1, 2의 마이너스 t 더하기 c2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 c2 2의 마이너스 6t 해주시면 되고, y2는 아래쪽만 쭉 읽어주시면 돼요. y2는 c1, 2c1 2의 마이너스 t 더하기 c2 2의 마이너스 6t 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최종 답이에요. 요게 이렇게 최종 답입니다. 여기서 간혹 여러분들 중에서 좀그 이 c1을 뭐 또 다른 상수로 치환해도 되지 않냐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서로 연관돼 있어요. 여기서의 C1하고 여기서의 C1은 같기 때문에 이 비율이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1일 때 얘가 2다. 이 비율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의 이 C1은 또 다른 상수로 치환하시면 안 되고 뭐 C3나 아니면 그냥 뭐 C1이라는 또 다른 상수로 치환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여기 있는 그대로 이 비율을 따라서 그대로 적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서 끝내셔도 돼요. 여러분들. 그냥 y라는 벡터 확실히 표현을 해줘서 y가 아니고 y라는 벡터는 이렇게 된다라고 여러분 하신다면 이렇게 끝내주셔야 돼요. 뭐 대부분의 교재에서는 이렇게도 끝내고 또 한 절반 정도 제가 봤던 교재에서는 여기까지 풀어서 써주는 것까지 해야 되는데 뭐 그건 여러분들의 그 가르치시던 교수님이라든지 아니면 그 교재 설명대로 하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적으로 여기까지만 행렬로 표현해도 큰 문제는 없다 생각해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을 구하실 수 있어요. 답을 보면 1, 2,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1, 2, 2, 마이너스 1. 네, 이건 이제 답은 똑같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이게 왜냐하면 답이 좀 다른데 이게 괜찮은 게 답이 좀 다른 게 저번 시간에도 말했지만 여기가 부호가 바뀌었대요. 지금 2 마이너스 1인데 얘가 지금 저 같은 경우 마이너스 2 1로 했잖아요. 요건 괜찮아요. 요 정도는 괜찮다. 얘 문제에서는 제가 답을 적을 땐 이렇게 가져왔잖아요. 근데 이거는 고유 벡터 구할 때 그냥 요거 개수는 상관없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도 되고 아니면 얘를 2 마이너스 1로 봐서 더하기 2 마이너스 1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되면 C2가 그냥 C2에만 영향을 주는 거죠. C2에만 마이너스만 곱한 거고 C1에는 영향을 안 주기 때문에 그건 상관없어요. 알겠죠? 이건 여러분들 고유 벡터 하면서 제가 정말 계속 이야기했기 때문에 즉 경우가 무수히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 그냥 아무거나 골라도 상관없다. 즉 이 답이랑 달라도 상관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191번 문제 일개선형 제차 OD 푸시면 돼요. 192번은 또 191번 해볼게요. 똑같아요. 이건 바로 여러분들 보시는 순간 마이너스 2, 5, 마이너스 4, 7 해주시고 개수행렬 구하시고 뭐 이렇게 하신 다음에 개수행렬의 고유값과 고유벡터 구하시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람다 그다음에 5 마이너스 4 7 마이너스 람다 이렇게 되겠죠. 이것의 행렬식 값은 람다 마이너스 7 그다음에 람다 더하기 2 그다음에 더하기 20은 하고 이거 전개해 보시면 람다 제곱 마이너스 5 람다 마이너스 14 더하기 20이니까 6이 돼서 이거 는 0이 되게끔 하는 것이니까 람다는 2 또는 3이 되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람다가 2라면 람다 1이 2라면 그러면 앞에 곱해지는 행렬은 마이너스 4, 5,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2 빼면 5가 되겠죠. 그래서 x1, x2 얘를 만족하게 하는 x1 값하고 x2 값 그럼 뭐예요? 그 고유 벡터는 5랑 4, 5랑 4 정도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람다가 만약에 3이면 그러면 아까 거기 계수행렬에서 3을 빼셔야겠죠. 대각 쪽에. 그래서 마이너스 5, 5, 마이너스 4, 3 빼면 4가 되겠죠. x1, x2는 0, 0. 이거 만족하는 것은 그냥 1, 1. 바로 눈에 보이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요거 서로 다르고 각각의 고유 벡터 알기 때문에 바로 y 벡터에서 C1에다가 첫 번째 고유 벡터 5, 4 그다음 그때의 고유값 2t 더하기 C2 두 번째 고유 벡터 그때의 고유값 3t라고 여러분들 이렇게 적어주시면 이게 그냥 바로 정답이 되는 거예요. 뭐 더 하실 필요 없고 분리해주고 싶으면 위쪽만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5C1 2의 t 더하기 C2 2의 3t 그 다음 두 번째 거는 y2는 4C1 2의 2t 더하기 C2 2의 3t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알겠죠? 그렇게 쉽게 구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제일 쉬운 거고 이제 중근하고 복수근일 때 살짝 복잡하지만 기본적으로 요 틀만 따라주시면 돼요. 요것만 제가 적은 것만 그대로 따라주시면 돼요. 일단은 여러분들 그 중근 경우 이제 설명드릴게요. 중근 같은 경우는 뭔가 추가 작업을 더 하시면 되는데 중근의 문제는 뭐냐면 이제 우리 그때 예전에 여기 예전 기억나시죠? 그 상수계수 가지는 이게 어디 했을 때 중근이라면 거기다 뭔가 더 추가로 더 곱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때 y2 프라임 더하기 ay 프라임 더하기 by는 0일 때 만약에 중근이면 y는 2의 람다 x 그때는 x였죠. c1 더하기 c2 x 2의 람다 뭐 x 이런 식으로 우리가 했잖아요. x를 곱했잖아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그냥 t만 곱하면 되냐? 그게 아니에요. 여기는 위에 거랑 똑같은데 그냥 단순히 t만 곱하는 게 아니고 거기다 u라는 것도 하나 더 더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c1 x가 하나밖에 안 나오겠죠. 왜냐면 람다도 하나밖에 안 나오니까 그 람다 t 이렇게 써주고 뒤에 것이 똑같이 써주면 이렇게 되는데 거기다 그냥 단순히 t만 곱하는 게 아니고 x 벡터 t 더하기 u 벡터라는 걸 해서 u까지 더해줘야 된다. 그럼 u는 뭐냐? u는 이런 정의를 갖고 있어요. a 벡터에 마이너스 람다 i 벡터 에다가 u 벡터가 x 벡터가 고유 벡터가 되게끔 하는 그때 u 값이에요. 이거는 이제 제가 막 그 증명으로 다 설명할 수 있는데 그러기엔 너무 또 좀 재미가 없어요. 뭐 애초에 이런 과정 자체가 막 그렇게 재미를 가지고 하는 건 아닌데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여러분들 그 수업 시간에 교수님도 설명드렸고 교재도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 같은 경우 똑같아요. 그 y2라는 벡터를 그러니까 이 뒤쪽을 다 벡터 하나의 벡터로 봤을 때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은 다음에
기존식 y 프라임은 라지 a, y 여기에다 대입을 해서 결국에는 x랑 u의 관계, a, x, u들의 관계를 구해보면 이제 이런 관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그냥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그냥 결론 되게 간단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첫 번째 뭐 위에서 했던 것처럼 a라는 계수행렬을 구한다. a라는 계수행렬을 통해서 람다랑 그러니까 고유값하고 고유 벡터를 구하는데 이때 고유 값이 하나만 존재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고유 벡터도 그냥 하나밖에 존재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u라는 고유 벡터, u라는 그냥 또 다른 벡터를 구해야 되는데 u라는 벡터의 정의는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이 구했던 람다랑 x를 이용을 해서 이런 관계식을 세우면 u라는 그 벡터를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u1, u2 값을 구하신 다음에 여기 이 형태에 그대로 대입을 하시면 돼요. 이건 그냥 문제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그냥 그 기본적인 틀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얼마나 간단한 건지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193번 한번 보면 y의 그 개수행렬을 구해보면 193번 3, 4, 마이너스 1, 7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y 이렇게 되죠. y 프라임은 이렇게 되겠죠. 그 기본적인 행렬식이 그러니까 그 ODE가 이렇게 될 거고 자,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개수행렬의 고유값하고 고유 벡터를 구하는 게 첫 번째 단계예요. 그래서 요거 마이너스 람다 i 요것을 구해본다면 3 마이너스 람다 4 마이너스 1 7 마이너스 람다 이렇게 될 거고 7 람다 마이너스 7 제가 문제 제대로 정리 맞죠? 193번에 3, 4 마이너스 1, 7 네. 그 다음에 람다 마이너스 3 더하기 4는 0 이렇게 되게끔 하는 람다 값을 구하면 요거 전개를 해보면 람다 제곱 마이너스 10 람다 그 다음에 더하기 21 더하기 25가 되겠죠. 는 0이 되게끔 하는 람다는 이거 완전 제곱이어서 람다가 5가 되겠죠. 그래서 람다가 5일 때 중근을 가져요. 람다가 5 중근. 그러면 요거 앞에 그 고유 벡터 구하기 위해서 해주면 마이너스 2, 4,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될 거죠. 그래서 그때 만족하는 x1, x2 아무거나 구해보면 2랑 1 정도 하면 만족하겠죠. 그래서 람다가 5일 때 2랑 2,1이라는 고유 벡터가 하나 나와요. 근데 고유 벡터 두 번째 건 안 나오죠. 왜냐면 람다는 이중근이니까. 고유 벡터 두 번째 거 알려면 또 다른 고유값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구했던 정보 여기다 적어보고 그때의 고유 벡터가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아내고 그다음에 이 정도만 지워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줘야 되는 작업이 u라는 벡터를 구해야 돼요. 왜냐하면 u라는 벡터를 구해서 이제 결국에는 우리 최종적인 그 틀에 넣을 거거든요. 그래서 u라는 벡터의 기본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기본 정의라기보다 그 이제 나올 수 있는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요것에다가 u라는 걸 곱했을 때 x가 되게끔 하는 게 u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건 우리 구했어요. 그냥 단순히 여기에다가 주어진 개수 행렬에다가 그냥 대각으로 5 뺀 게 왼쪽 행렬이에요. 그래서 아까 같이 그냥 똑같이 작업을 해주시고 마이너스 2, 4, 마이너스 1,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u1, u2 이번에는 0, 0을 하는 게 아니고 우변이 x가 되는 것이 2, 1 아까 구했던 x 벡터가 되게끔 하는 그 u를 구하시면 되고 요거 그냥 전개를 해보시면 2u1 더하기 4u2는 2 그다음 아래쪽은 마이너스 u1 더하기 u2는 1이 되죠. 근데 위랑 아래랑 어차피 똑같은 식이 된 거예요. 이게 고유값하고 막 고유 벡터 그런 것을 다루기 때문에 이렇게 그 하나의 값이 아니고 결국에는 두 식이 서로 같아져 가지고 경우의 수가 이거 이유 또한 무수히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는 그냥 아무거나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아래쪽 중에서 만족하게 하는 것 경우의 수 뭐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가져올 수 있겠죠. 1,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 가져와도 되겠죠. 이쪽이 0이면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성립하잖아요. 그래서 u 벡터가 마이너스 1이랑 0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방식으로는 제가 두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결론을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u 벡터를 어떤 걸 구하든 상관없다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제가 얘를 1, 1 선택하셔도 여러분도 괜찮죠. 마이너스 1이랑 2 해도 성립하잖아요. 그러니까 1, 1 넣어도. 근데 서로 뭔가 전혀 달라 보이고 그 틀에 넣으면 전혀 다른 답이 나올 것 같은데 결론은 서로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종 답은 결론은 같아져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가 u가 마이너스 1, 0을 넣었을 때 두 번째가 1, 1을 넣었을 때 일단 먼저 마이너스 1, 0을 넣었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구한 거 제가 좀 정리를 해보자면 자 람다가 5라고 하고 그 다음에 x라는 벡터가 2, 1이잖아요. 그래서 요 세 가지 정보를 이용해서 제가 보여드렸던 요거 있죠. 요거 이용해서 그냥 여기다 그대로 대입을 하시면 돼요. 그대로 대입을 하시면 자 y라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c1에다가 x 2, 1, 그 다음에 2의 람다 t 더하기 괄호 그 다음에 c2 해주시고 괄호 크게 해주신 다음에 x에다가 t에다가 2의 5t 해주시고 이번엔 u라는 것도 여기서 더해줘야 돼요. 마이너스 1, 0 해주시고 그 다음에 2의 죄송해요. 이렇게 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겠죠. 2의 5t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u가 다르다면 여기까지는 똑같을 텐데 여기가 다르잖아요. 여기가 1, 1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위에랑 아래랑 전혀 달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제가 답은 이 아래쪽으로 적어왔는데 어떤 거는 아래랑 똑같아요. 이 답은 아래랑 똑같은데 결론은 여러분들 위나 아래랑 똑같아요. 똑같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전혀 달라 보이지만 일단 이게 왜 똑같냐면 어쨌든 전개를 해보면 이쪽 부분은 어차피 상관이 없어요. 똑같으니까 위랑 아래랑 똑같으니까 비교 대상이 아니죠. 어차피 똑같으니까 이쪽은 비교할 거 없고 그래서 이쪽은 그냥 지워볼게요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그냥 그대로 가져오고 이 부분은 이제 그대로 가져오고 지울 건 지우고 이쪽도 지울 건 지우고 그냥 곱해져 있는 상태죠. 이것도 지금 곱해져 있는 상태예요. 자, 그래서 이 위에 거 여러분들 위에 거랑 아래 거 엄연히 달라 보이지만 좀만 생각해 보시면 어차피 C1이 그거예요. 어차피 C1이 임의의 상수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가 만약에 C1을 뭐 그냥 EC1 여기 그냥 EC1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이게 뭔가 어쨌든 두 배가 있다고 생각하는 지금 얘랑 위랑 아래는 지금 서로 완전 다른 거니까 여기다 만약 제가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C1을 어차피 그러니까 상관없잖아요. 얼마큼 더 가져오든 그냥 그건 또한 마찬가지로 그냥 C1이니까 여기서 제가 적당한 변수들 그 C1 값들을 곱해서 2, 1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2의 OT 요 덩어리를 하나 가져올 수 있다는 게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곱을 적당히 해가지고 그게 여러분들 좀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쵸? 여기다 뭐 예를 들어서 어, C2? C2 같은 거를 적당히 곱해가지고 결국에는 C2, 21, 2OT 얘를 빼낼 수 있다는 게 여러분들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좀 바로 이해는 안 될 수도 있는데 어차피 C1이 임의의 상수이기 때문에 C1을 그냥 이런 식으로 쪼갤 수 있다는 거예요. 적당한 변수랑 곱해가지고 이렇게 만약에 쪼갠다면 이쪽 오른쪽으로 봤을 때 얘를 여러분들이 연산을 해보면 어차피 C2 똑같고 2랑 마이너스 1 더하면 여기 1 되고 1, 0 더하면 1이 되죠. 그래서 아래랑 똑같은 게 된 거고 이쪽은 좀 대신 좀 되게 더러워지겠죠. 이쪽이 조금 그 막 C1, C2에 관련된 되게 좀 더러운 식이 될 텐데 이쪽은 그냥 어차피 통으로 또 다른 C1으로 본다면 이렇게 볼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 U를 어떤 벡터를 선택을 하든 서로 같다. 위나 아래랑 서로 같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제가 답은 제가 이렇게 해서 가져왔어요. 이렇게 해서 U 벡터를 원으로 봤을 때 제가 가져왔는데 아까처럼 그냥 마이너스 1, 0으로 봐도 되고 아니면 그 방정식이 만족하게 하는 다른 어떠한 것을 가져와도 이거 다 성립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답에 너무 연연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답에 너무 연연할 필요 없어요. 그냥 다를 수도 있다. 실제로 제가 가져온 그 답이랑 194번 풀어드릴게요. 194번도 똑같이 이중근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거 하고 y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똑같이 지겹죠 이제 슬슬. 똑같은 거 계속 반복이에요. 그래서 2 마이너스 람다 마이너스 8 고유값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람다 더하기 6 람다 마이너스 2 더하기 16 이렇게 될 거라서 람다 제곱 더하기 4 람다 마이너스 12 하니까 더하기 4 그래서 따라서 람다가 마이너스 2죠. 이거는 0이 되게끔 하는 거니까. 그래서 람다가 마이너스 2가 되게끔 하는 이중근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람다가 마이너스 2일 때 그럼 2를 다 더해주면 4 마이너스 8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x1 x2는 0, 0이기 때문에 따라서 고유 벡터는 이걸 만족하면 되는 거 그냥 2, 1 이런 거 가져오면 되겠죠. 2, 1 넣으면 만족하잖아요. 자, 그래서 고유 벡터 구했고 그 다음에 이제 u라는 거 구해야겠죠. 왜냐면 지금 이중근이 상황이니까 u라는 걸 정의에 의해서 a 벡터 마이너스 란다 i 뭐 정의는 아니고 그냥 u라는 걸 따로 정의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성질을 통해서 u를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고 이쪽 앞에 구하는 행렬은 그냥 요거랑 똑같겠죠. 요거랑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들어올 거고 그다음 이번에는 x가 아니고 u를 해서 x를 구하는 거죠. 2, 1 이렇게. 자, 그래서 그냥 이거 어차피 위랑 아래랑 식이 똑같으니까 아래식 가져오면 1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얘를 만족하는 그냥 u1, u2 아무거나 가져와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2분의 1,0 2분의 1,0 하면 이거 성립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거 가져올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말고도 막 경우수 많으면 뭐 0, 마이너스 4분의 1 가져오셔도 되고 아니면 뭐 둘 다 자연수가 되게끔 하는 u1하고 u2를 찾아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하셔도 되고 뭐 다른 경우에서도 무수히 많지만 그냥 저는 2분의 1,0 바로 눈에 보여서 요걸 쓸게요. 그래서 u는 저는 0.5, 0, 0.5, 0 이렇게 저는 볼 거예요. 자,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들 람다 값 알고 그 람다에 따른 고유 벡터 값 알고 그때의 또 다른 그 u라는 벡터를 알기 때문에 따라서 최종 답만 적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y는 C1에다가 x 벡터 그러니까 2, 1 고유 벡터 적어주시고 2에 마이너스 2t 적어주신 다음에 C2 괄호 크게 여시고 그 다음에 2, 1 적어주시고 t 더하기 0.5, 0 2에 마이너스 2t 이렇게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건 당연히 y1은 이 위쪽만 쭈르륵 읽으시면 되고 y2는 이 아래쪽만 쭈르륵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이랑 비교해보면 아마 거의 같을 거예요. 2, 1하고 2-t 0.5, 0 이렇게 될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 부분은 좀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만 만족하게 하는 얘를 풀었을 때, 이 행렬을 풀었을 때 만족하게 하는 그 방정식만 만족하게 하는 u1, u2는 어떤 것이든 다 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중근일 때까지 해결을 했어요. 그럼 이제 남은 건 뭐예요? 복속은 두 개일 때. 이거는 막 그렇게 많이 문제에서 물어보지 않지만 그래도 문제에서 가끔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복속은 일단 좀 다뤄드릴게요. 자, 그래서 아까랑 똑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긴 다 당연히 똑같고 이걸 통해서 A를 통해서 이제 고유 벡터를 만약에 구한다면 고유 벡터 시계에서 람다가 여러분들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 i가 나올 거예요. 무조건 켈레 복소근으로서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고유 벡터를 잡을 때 그때만 조심해 주세요. 고유 벡터를 잡을 때 어차피 이 비율이 중요하잖아요. 어떤 거 콤마 이거 중요한데 얘를 그냥 1로 잡아주시고 그다음에 여기가 그러면 A 플러스 BI가 될 거예요. 알파 베타고 얘는 A 플러스 BI가 될 거예요. 뭐가? X1이. X1은 뭐냐면 람다 1일 때, 람다 1이 알파 더하기 베타 i로 봤을 때 그때 x1은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x2는 당연히 이것의 켈러 복소근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람다가 복소근일 때 잘 안 다뤘지만 이건 그냥 여러분들 지금 그냥 약간 받아들이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그냥 하나만 구해도 된다. 이게 복소근일 때 오히려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 x1 구하고 또 x2 구할 필요 없이 그냥 이런 식으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형태로 보고 그냥 하나만 두고 플러스로 본 상태에서 알파 베타에 대해서 A, B 이걸 구하시면 굳이 X2 안 구하셔도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켈레 복소근이 되기 때문에 그냥 따라서 우리는 그냥 얘를 구분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적어줄 수 있어요. X 벡터는 A 플러스 마이너스 BI 이렇게 적어줄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하면 최종적으로 여러분들 어떤 재미있는 현상이 생기냐면 어, 이 부분을 실수부하고 허수부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유 벡터를 이제 최종 공식은 이렇게 좀 되게 복잡한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아는 게 알파 알죠? 베타도 알죠? 여기 알파 베타 구했으니까 알파도 알고 베타도 알고 뭐 C1, C2니까 결국 이 XRE랑 XIM 요것만 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리얼 넘버랑 이미지너리 넘버로 나온 건데 자 만약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AB를 구하셨어요. 그냥 그 결론은 똑같아요. 제가 좀 이따 풀어드릴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되게 단순해요. 그럼 XRE는 뭐랑 XIM은 뭐냐면 얘를 각각 위쪽을 어떤 거 플러스 마이너스 어떤 거 i 아래쪽도 어떤 거 플러스 마이너스 어떤 거 i라고 했을 때 xr이는 x 리얼 그러니까 실수 쪽의 x 벡터는 얘를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허수 쪽에 그 x 벡터 얘를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얘는 사실상 1a가 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xim은 사실상 0b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냥 1a랑 0b를 여러분들 여기에 그냥 이 자리에 그대로 넣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진짜 어렵지 않고 제가 좀 이따 문제 풀어보는데 진짜 그냥 별거 없어요. 이 기본적인 형태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암기를 하시면 되고 조심해야 될 게 이쪽 부분이에요. 이쪽은 그냥 그대로 뭐 2의 알파 t 그냥 코사인 베타 t는 워낙 우리가 그 예전에도 2기 5D 하면서 많이 해서 비슷하고 뭐 C1 C2 이건 되게 비슷해서 뭐 다른 것들이랑 되게 비슷해서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는데 이제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이쪽에 C2 X 마이너스 C1 허수부입니다. C2 실수부 마이너스 C1 허수부라고 여러분들이 이쪽은 좀 여기랑 다르다는 걸 잘 차이를 인지하면서 그냥 제가 문제를 바로 풀어드리면 아 진짜 별거 없다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유값 구하고 고유값 하나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i에 대해서 고유 벡터 구하고 그 다음에 고유 벡터를 통해서 분리를 하고 그냥 얘는 1a 0b 이렇게 나눠서 여기 틀에 그냥 그대로 대입을 하시면 끝. 진짜 별거 없고 굉장히 단순합니다. 자, 그래서 그대로 적어보면 1 개수행렬 1-2 이 1이 되겠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옛날에 했던 것처럼 그냥 계속 개수행렬의 고유값하고 고유 벡터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바로 그냥 구해볼게요. 1-람다 다 적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실제 시험에서는 이것은 람다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4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 전개를 하면 람다 제곱 마이너스 2람다 더하기 1 더하기 4니까 더하기 5가 되겠죠. 이거는 0이 되게끔 하는 그때 람다 값을 구하는 거고 이건 그냥 뭐 짝수 공식 이용을 해서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의 제곱 마이너스 5 하면 4가 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래서 얘 마이너스 4고 그래서 따라서 그냥 2i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람다 값을 이렇게 알파랑 베타를 이렇게 구하실 수 있어요. 일단 먼저 알파 베타를 구하고 그다음 하나의 람다 값에 대해서 그냥 이번엔 그냥 1 더하기 2i에 대해서 그 x 고유 벡터를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고유 벡터를 구하기 위해서 대각 쪽에서 1 더하기 2i를 빼주세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i가 될 거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i가 될 거예요. 아까 그 개수행렬에서 고유 벡터를 그냥 대각으로 빼준 거예요. 그대로. 그냥 좀 되게 이게 이 i가 되게 여러분들 보기 불편하지만 그냥 안고 가시면 어차피 결론적으로는 똑같습니다. x1, x2 해주시고
0이 되게끔 하는 그때 x1하고 x2 구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약간 i가 있어서 여러분이 그냥 좀 침착하게 그냥 전개를 해주셔서 하는 걸 저는 추천드려요. 그래서 이거 전개를 하고 마이너스 2로 다 약분을 하면 i x1 더하기 x2는 0이 되겠죠. 첫 번째 식이. 두 번째 식 역시 마찬가지. 두 번째 식 같은 경우는 조금 어, 두 번째 식은 2로만 약분해주면 마이너스 x2, ix2는 0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적당한 x1하고 x2를 찾아보는데 그때 중요한 거는 일반적으로 제가 x1은 1로 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그랬죠? x1은 여기 될 수 있으면 1로 돌아. 1로 둬도 큰 문제는 없다. 그거에 따라서 밑에 거를 기준으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럼 좀 더 이 그 복수근일 때를 구하기 쉬워요. 그래서 x1을 만약에 우리가 1로 둔다면 그럼 여기 1이 되겠죠? 그때 x2를 구해본다면 마이너스 i가 되겠죠. 마이너스 i. 이게 마이너스 i 넣어도 둘다 당연히 성립을 하죠. x2가 마이너스 i면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i면 마이너스 i에다가 마이너스 i를 곱한 거잖아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만나서 없어지고 i랑 i랑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잖아요. 그래서 1 마이너스 1에서 0이 성립해요. 그래서 x2는 마이너스 i라는 거예요. 언제? x1이 1일 때. 자, 그래서 고유 벡터를 바로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1 마이너스 i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그럼 이제 그대로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면 되는데 조금 처음 해보신 분들을 위해서 실수부랑 허수부를 나눠보세요. 실수부 구하시면 1과 0이죠. 그 다음에 허수부 각각의 허수부를 구해보시면 0과 마이너스 1 이렇게 여러분들이 적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고유 값하고 고유 벡터하고 이게 고유 벡터죠. 그 다음에 그 고유 벡터에 따른 실수부 고유 벡터 값 고유 벡터의 실수부 쪽을 벡터로 표현한 거 고유 벡터의 허수부 쪽을 고유 벡터화해서 표현한 게 이렇게 놔둬주시면 그냥 공식 그대로 이용하시면 돼요. 이게 알파 고유 벡터니까. 그래서 y는 c1에다가 이렇게 쭉 다시 2의 알파 t가 2의 t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c1에다가 이 부분 1, 0, 그 다음 더하기 c2, 0, 마이너스 1 적어주신 다음에 첫 번째 거는 항상 코사인 2t 이렇게 적어주시고 그 다음 두 번째 거는 2의 t에다가 이번에는 c2에서 c1을 c2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빼준다고 했어요. c2, 1, 0 해주신다. 그러니까 여기는 똑같고 마이너스 c1 이렇게 해준다고 했어요. 0,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sin 2t라고 여러분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글씨가 안 예뻐서 좀 다시 좀 깔끔하게 적어볼게요. y는 2의 t제곱 c1 1, 0 더하기 c2 0, 마이너스 1 이렇게 한 것에다가 코사인 2t 곱하시고 더하기 2t 그 다음에 c2에다가 1, 0 마이너스 c1에다가 0, 마이너스 1 sin 2t 이렇게 해주시면 괄호 조심하시면서 이렇게 해주시면 이게 바로 y 벡터가 될 거고 y1은 이 위쪽만 그대로 읽으시면 되고 y2는 이 아래쪽만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다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네 똑같다는 걸 알 수 있겠죠? 1, 0, 0, 마이너스 1 그렇죠? 0, 마이너스 1, 1, 0, 0, 마이너스 1 그다음에 2라고 2 네, 다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2의 t로 다시 또 한 번 더 묶어낸 건데 얘 분배 법칙 하면 그냥 똑같이 된다는 거 아까 우리가 적었던 거랑 똑같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냥 여러분들이 구하시면 돼요. 좀 기계적이긴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게 가장 간편합니다. 자, 196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좀 기계적으로 빨리빨리 하셔야 돼요. 실수 없이. 실수 안 하는 게 중요해요. 솔직히 저도 실수 많이 합니다. 그래서 조금 지금 그 편집하다 보면 되게 좀 끊기는 부분이 많을 텐데 영상 보실 때 그게 다 편집한 거예요. 실수한 거 있으면 딱 끊고 그 다음에 내가 뭘 실수했는지 분석한 다음에 내가 이 부분 실수했구나 파악하고 다시 고치고 다시 촬영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부분 한번 해결해 보면 계수행렬의 고유 벡터 이제 슬슬 지치지만 그래도 힘을 내고 한번 해봅시다. 자, 이런 식으로 하시고 얘는 람다 마이너스 4 람다 마이너스 2 AD 마이너스 BC 더하기 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람다 제곱 마이너스 6 람다 더하기 8 더하기 3 하면 8, 90, 11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따라서 람다는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에서 11 뺀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2i가 되겠죠. 그래서 루트 2i가 되겠죠. 루트 2i. 자, 그래서 알파랑 베타 값 구했고 하나의 알파 값에 대해서 다 빼주세요. 그러니까 x 고유 벡터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3 플러스 2 루트 2i로 한다면 이 부분이 2에서 여기를 뺀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i가 될 거고 마이너스 1 3 그다음 4에서 얘 빼면 1 그다음 마이너스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루트 2i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유 벡터 그냥 x1 x2로 뒀는데 하나를 고정해도 된다. 그래서 1하고 그냥 뭐 어떤 다른 거 그냥 x 뭐 2라고 할까요? x라고 할게요. 2라고 x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두시면 정확히는 알파 a 더하기 bi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시면 좀 더 구하시기 수월하실 거예요. 얘는 00이 되게끔 하는 a랑 b를 구하시면 되고 어차피 제가 항상 그때도 강조드렸지만 이 위랑 아래 중 하나만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그래서 위쪽만 해보신다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i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i는 0을 만족하게 하는 a랑 b 아무거나 하나 고르시면 돼요. 그래서
아무거나 하나가 아니고 아마 하나밖에 안 나올 거예요. 왜냐면 이게 1로 위에 고정이니까. 그래서 이 부분 보시면 여러분들 실수부가 A는 마이너스 1이죠. 지금 마이너스 1이어야지 실수부가 0이 되고 허수부도 0이 되죠. 그래서 B가 마이너스 루트 2여야겠죠. B가 마이너스 루트 2, A가 마이너스 1이어야지 이거 다 성립하잖아요. 그래서 따라서 X라는 고유 벡터는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 I라는 그 고유 벡터가 된다. 그래서 실제 여기 안에도 다 이렇게 될 수 있고 이게 여러분들 문제 풀기 위해서 좀 분리를 해야겠죠. 그래서 실수부는 1,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허수부는 0,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바로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고유값도 구했고 고유값을 이렇게 구했죠. 그래서 알파가 여기고 베타가 여기죠. 알파, 베타 구했고 그 다음에 고유 벡터의 각각의 실수부랑 허수부도 구했으니까 바로 이제 y를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2에 3t, 그 다음에 c1 1-1 더하기 c2 0 마이너스 루트 2 그대로 가져오시고 그 다음에 이것에다가 코사인 루트 2t를 곱해 주셔야겠죠. 이렇게 더하기 2의 3t 이번에는 c2 항상 c1 c2 c2 마이너스 c1 그 부분만 조심하셔야 돼요. 나머지는 다 그대로 똑같아요. 마이너스 c1 0 마이너스 루트 2 요거 그대로 적어주시고 사인 루트 2t 적어주시면 그냥 기계적으로 이렇게 푸셔도 다 답은 맞습니다. 그래서 실수한 것만 있는지 한번 볼게요. 1 마이너스 1 맞고 3하고 루트 2 네, 다 정확히 맞네요. 0 마이너스 루트 2까지 네, 정확히 맞으니까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고유 벡터의 고유 벡터 값을 구할 때 만약에 고유 값이 이렇게 복소수라면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빠르고 가장 정확하니까 저는 이 방법 되게 추천드리고 이렇게 실수부랑 허수부 나눈 다음에 이렇게 표현하시면 웬만한 제차 연립 ODE는 비제차 말고 제차 연립 ODE는 다 풀 수 있어요. 대부분 문제에서 그냥 이런 형태로 문제에서 나올 거예요. 191이나 196번처럼.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제가 지금까지 쭉 보여드렸던 방식으로 푸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비제차를 해볼 거예요. 비제차. 즉 비제차란 건 뭐냐면 여기 만약 문제에서 이쪽에 뭔가 더 추가 건덕지가 이렇게 더 붙어 있을 때 그때 이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거는 제차 해를 구한 다음에 뭔가를 더 더해주는 방식으로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지금 하는 거 잘 하시면 됩니다. 고유 벡터랑 고유값 구하는 거 빠르고 정확하게 실수 없이만 잘 하신다면 이번 행렬과 연립 ODE 단원은 아주 잘 하실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